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정재원 교수님적 제7판 신헌법 입문 772페이지 제4절 사법권의 범위 한계 보겠습니다. 사마이럴 TV 질차 구독 추천업 부탁드리고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제 1번의 사법권의 개념. 헌법 제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법권이 무엇인지가 사법권의 범위가 어느 정도에 걸쳐 있고 그 한계가 어떠한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학설로는 주로 형식설과 실질설과 형식설이 대립된다. 실질설은 사법의 본질이 구체적인 773페이지 분쟁 사건에 두고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이 있다고 본다. 실질설에 따르면 헌법 제101조에 사법권의 분쟁 해결을 위한 재판권을만을 의미한다. 형식설은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이 담당하는 모든 작용을 사법이라고 본다.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의 권한을 제외한 사법기관으로서의 법원이 담당하는 작용이라면 모두 사법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형식설을 따르게 되면 우리 헌법 제101조의 사법권은 법원이 재판하는 재판권뿐만 아니라 행정, 입법의 자용들에 관한 권한도 모두 포함하게 된다. 양설의 병합적 입장을 취하는 병립설도 있다. 생각컨대 사법권을 넓게 보든 좁게 분쟁 해결권으로만 보든 법원이 헌법에 부여한 모든 권한을 범위한 한계 문제가 결국 논의되어진다. 앞서 대법원 규칙 재정권, 사법행정권 등은 법원의 조직과 권한을 살펴보면 다루었기에 여기서는 주로 분쟁 해결권으로서의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로마자 1번의 사법권의 범위. 1번의 포괄적 권한. 헌법 제101조 1항은 단순히 사법권이라고 규정하여 포괄적 재판권을 부여하고 있다. 법원조직법도 법원이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성을 심판하고라고 명시하여 포괄적 재판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번에 사법권의 범위. 양가를 번의 민사소송, 가사소송. 민사소송은 사인 간의 권리나 의무 등을 두고 다투는 문제를 해결하고 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가족관계에 관한 가사소송도 있다. 양가를 번의 형사소송. 형사소송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람에 대해 변론 774페이지 증거조사 등을 통하여 유무죄 여부를 가리는 재판 절차를 말한다. 양가 3번의 행정소송, 특허소송. 행정소송은 특허청이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공문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절차를 말한다. 행정소송은 어느 기관이 담당하느냐에 따라 행정형과 사법형이 있다. 우리나라는 일반 법원이 행정소송을 담당하고 있어 사법형을 취하고 있다.
행정소송이 행정청이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있어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절차를 말한다. 특허법, 실용실현법, 상표법 등이 정하는 사건을 재판하는 특허소송도 있다. 야번 4번에 헌법재판 선고소송. 헌법재판은 헌법규범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헌법적 분쟁 등을 해결하고 헌법규범이 위반되는 법률이나 공권력 작용 등을 무력화함으로써 헌법이 담보있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입헌주의를 수호하는 재판을 말한다. 주로 헌법재판소가 관할한다. 헌법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 위헌법률 위헌 명령 규칙 심사권을 가진다. 선거소송은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을 말한다. 선거소송은 넓게 헌법재판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로마자 3번의 사법권의 한계. 1번의 실정법적 한계. 법원 관할 제외 사항. 로마자 3번의 사법권의 한계 보겠습니다. 1번의 실정법적 한계, 법원 관할 제외 사항. 양가 1번의 헌법재판소의 관할 사항. 헌법재판소의 관할 사항은 위헌법률 심판, 탄핵심판, 위헌정당 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은 법원의 관할이 아니다. 법원은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대법원은 권한쟁의 심판이 아닌 기관소송을 담당한다. 775페이지에 양가로 1번에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제명. 국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행한 자격심사, 징계, 제명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헌법 자체가 명시하고 있다. 양가로 3번에 비상계엄하에 군사법원 재판의 단신. 비상계엄하에 일정한 법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신化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법원의 관할이 제한된다. 이번에 국제법적 한계. 양가로 1번에 치외법권. 치외법권이란 외국인이 국가인 외국의 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그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국내법 적용 면제의 특권을 말한다. 약간 좀 단어가 제국주의적 단어라서 치외법권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고 하는 주장이 많습니다. 외국의 국가 원수, 그 가족, 수행원, 시민장을 제정한 외교사절 및 그 직원과 가족, 그 주류가 승인된 외국 군대의 군인 등이 치외법권을 향유한다.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과 공무원, 가족들에 대해서는 한미행정협정 및 그 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해 한국의 형사재판권이 미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재판권 행사에 한계가 있다. 양가로 이번에 조약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
대립되나 우리나라에는 긍정설이 우세하다. 그런데 체결 비준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의 경우 법률적 효력의 조약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고, 따라서 법률적 효력의 조약은 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유한 심판의 대상이 되며 법률은 단지 유한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다. 명령적 효력의 조약에 대해서는 법률상 법원이 사법심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외교 문제를 통치행위라고 보아 법원이 심사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3번에 재판 본질적인 한계. 재판이란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을 해석하고 법을 적용하여 그 분쟁을 776페이지 해결하는 자기는 말함으로 사건성, 원고적 기억, 내지 소의 이익, 권리보호의 이익, 사건의 성숙성 등의 요건을 갖췄을 때 법원이 권한 판단에 들어가게 되고, 그 요건들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판단이 들어가지 않아 이들 요건이 사법 본질적 한계를 이룬다고 한다. 자신이 법적인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사람만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익 침해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원고 적격이라고 한다. 이러한 행정처분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사람들은 이 원고 적격을 가진다. 우리 행정소송법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굳이 하는데 효과가 있어야 한다. 이를 권리보호이익이라고 한다.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행정자격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행정자격이 이미 집행되어 종료된 경우에 행정소송에서 그 행정자격을 취소하는 판결이 권리부재에는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권리보호이익이 결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예외가 인정된다. 4번에 현실, 정책 고려적인 한계. 양가로 1번에 홈시규정, 방침규정. 시규정은 강제성을 두지 않는 규정이고, 방침규정은 현재의 구속력이 있는 규정이 아니라 하나의 지침을 설정하는 규정이다. 홈시규정과 방침규정은 결국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재판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양가로 2번의 자유재량 행위. 과거의 행정소송법으로는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는 행정작용에 대해서 사법심사가 어렵다고 보았으나 점점 행정소송이 그 영역의 심사 정도를 확대하여 오늘날 행정청의 재량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행정행위가 그런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닌지, 또한 재량권 남용이 아닌지가 법원이 심사한다. 우리 행정소송법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 777페이지 소송의 대상 등을 인정하고 있다. 양가로 3번에 특수신분관계. 앞서 기본권 주체 유지에서 본대로 과거의 특별권력관계로는 공무원 등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사람은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소송도 제기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특별권력관계로는 오늘날 받아들이기 곤란하고, 특수신분이 있는 사람도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특수신분 관계자가 받은 징계 처분 등에 대해 사법심사를 할 수 있으며, 징계 처분의 다소 넓은 징계권자의 재량 인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좁혀질 수 있으나 이를 사법권이 관여할 수 없는 사법권의 한계라고 볼 수는 없다. 양가 4번의 통치행위. 양가 1번의 의의.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적 고려나 판단이 기재된 정도의 결정이나 행위라고 하여 사법부가 이를 심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그리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인정할 것인가 둘러싸고 논란이 있어왔다. 양가 1번의 인정 여부. 동그라미 1번 학설. 긍정설에는 다음과 같은 학설이 있다.
동그라미 기억, 권력분립설,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권에도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고도의 정치적 문제는 사법부의 그 내재적 한계에 속하고, 이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가 아닌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 행정부나 입법부 등에 위임된 사유라고 보는 소리다. 동그라미 미은 자유재량 행위설, 고도의 정치적 행위는 정부의 자유재량에 의해 형성되는 행위고, 자유재량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적 통제가 가해질 수 없다고 보아 고도의 정치적 행위는 사법 통제의 대상이 아닌 통치행위가 된다고 보는 소리다. 사법적 자기계약설, 고도의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그 결정을 행한 국가기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법부가 정치적 성격의 문제에 대해 판단할 경우 사법부가 정치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스스로 판단을 회피, 자제해야 한다고 보는 소리다. 양가로리의 독자성설,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는 그 자체의 본질상 778페이지 입법, 행정, 사법 등의 원래의 국가 자금과는 구별되는 독자성을 가지는 국가 행위로서 사법의 판단에 적절하지 못한 행위의 성격의 행위고, 공인에 대한 정치적 평가 내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고 보는 소리다. 제한적 긍정설 은 법 이론적으로는 통치행위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국가의 존속에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정치적 사안에 있어서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통치행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학설이다. 부정설은 헌법이 사법적 판단에서 배제되는 통치행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권력의 상호 통제에 따를 때 아무리 고도의 정치성을 띠는 행위일지라도 집행부에 의한 행위 이상 행정부의 통제를 담당하는 사법부로서는 이를 심사해야 하며, 따라서 통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 우리나라의 판례 이론, 판례가 굉장히 많아서 판례 이론을 따로 보고 있습니다. 헌재, 동그라미 기억, 부정적 판례, 동그라미 A, 기본권 관련 사안의 경우 우리 헌재는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할 경우에는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됨을 인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 경제 명령 발부 행위는 이른바 통치행위의 영역에 속하여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법무부 장관의 주장을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고,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 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마땅히 헌법에 기소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함으로써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동그라미 B, 연례적 군사훈련 결정. 헌재는 대통령의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일종인 2007년 정시증원 연습을 하기로 한 결정이 연례적으로 실시되어 왔고, 특히 이 연습은 대표적인 한미연합 군사훈련으로서 제3 국방에 관련되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 통치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통치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동그라미 미은 긍정한 판례, 대통령의 국군 파견 결정에 대한 헌법 소원에서 헌재는 이 사건 파견 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므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우리 재판소가 779페이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통치행위를 인정한 바 있다. 양가로 지긋. 다시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판례. 신행정 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유형 결정에서 기억 판례의 취지를 다시 확인한 바 있다. 부정적인 걸 다시 확인했다는 얘기죠. 양가로 리을에 기본권이 관련되는 외교행위. 한편 외교행위에 대해 통치행위 이론이 적용된다는 견해들이 있는데, 우리 헌재는 일본군 위안부 결정, 원폭 피해자 결정에서 외교행위라는 내역도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고, 특정 국민의 기본권이 관련되는 외교행위에 있어서
법령에 규정된 구체적 자기행위의 불이행이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임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 행위로서 위헌이라고 선언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양가로 미음 기본조치에 대한 통치행위성 부정 유실헌법 제53조 사항은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행해지는 국가긴급권의 행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사법심사 배제 조항은 근대 입헌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외가 될 뿐만 아니라 기본권 보장 규정이나 위헌법률 심판 제도에 관한 규정 등 다른 헌법 조항들과 정면으로 모순 충돌된다는 점, 현행 헌법에서는 그 반선적 견지에서 긴급재정 경제명령, 긴급명령에 관한 규정에서 사법심사 배제 규정을 삭제하여 제소금지 조항을 승계하지 아니한 점 및 긴급조치 위헌 여부는 원칙적으로 현행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 사건에서 유실헌법 제53조 사항 규정의 적용은 배제되고 모든 국민은 현행 헌법에 따라 이 사건 긴급조치들의 유연성을 다룰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동그라미 기억 과거 법원이 계엄 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한 바가 못 된다고 판시한 바 있었고, 이후 미은 780페이지 내란체 사건에서 계엄 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해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 양가로 지급 남북정상회담 관련 사건에서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판시한 바 있다. 동그라미 위에 대법원은 이 디귿의 판시를 재인용하면서 유실헌법 제53조에 근거한 긴급조치 제1호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과 관련된 조치로서 형벌법규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름인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긴급조치 1호에 규정된 형벌법규에 대하여 사법심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하면서 긴급조치 제1호가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양가로 미음 서운 취소의 통치행위성 부정 대법원은 서운 취소는 서운 수요의 경우와는 달리 이미 발생된 서운 대상자 등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관련된 당사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면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기본권의 보장 및 법치주의 이하에 비추어보면 비록 서운 취소가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양가로 빛 긴급조치 제9호가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선언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실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항하는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므로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동그라미 3번에 국내 긍정설이 취하는 통치행위 범위 국내의 통치행위 관념을 781페이지 긍정하는 학자들이 차이가 있으나 통치행위 범주에 넣고 있는 것을 보면 국회의 의사, 국회의 자율사항, 대통령의 외교행위, 선전포고, 국민투표 회부 등이다. 그러나 헌재는 국민의 자율사항, 조약 등에 대해서는 심사한 바 있고 국민투표의 무효소송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특히 긍정설 중에는 기본권에 관련되면 제외되어야 한다는 견해들도 있다. 동그라미 4번의 검토
예, 지금까지 압수적 판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좀 정리가 힘듭니다. 검토, 실질적, 권력분리 이론에서 분쟁 해결 기능은 사법부가 맡아야 하므로 고도의 정치적 작용일지라도 분쟁이 있다면 사법부에 해결되어야 하는 권력분립론이 오히려 충실한 것이라는 점에서 권력분립론을 근거로 하는 긍정설이 타당하지 못하다. 자유재량 행위설은 오늘날 재량행위도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등의 법원 심사함으로 타당하지 못하다. 사법자재설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고려한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이어서 역시 법 논리적이지 않다. 독자성설도 오늘날 국가행위나 국가권력 행사는 헌법적 근원과 정당성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 헌법상 통치행위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통치행위라는 독자적 영역이 헌법상 용인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통치행위의 개념은 헌법의 법리로서 설명할 수 없고 정책적, 현실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무리 정책적이라도 하더라도 국가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는 것이므로 특히 국민의 기본권이 관련되는 사안에서 통치행위의 관념은 인정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적극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일단 넘겨두고 뒤에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